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아직 기다림이 더 필요한 이른바 아직은 덜 만들어진 차트에 대해서 실전 종목을 다루어 보며 그 기다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갑자기 뉴스가 터지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상승을 하는 예외적인 종목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이 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건지 좋은 자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회사 본연의 문제가 아닌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 다시 급격히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투기성 매도에 대한 반발 상승이 있으며, 과거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사태, 우리나라의 닷컴 버블 사태, IMF, 미국 9.11 비행 테러 사건 등이 있습니다. 화면의 2008년 코스피 차트 보시면 이것이 코스피 차트가 맞나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급락을 보인 후에 다시 빠진 만큼 강한 재상승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 이상으로 주식시장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간략하게라도 알아놓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증시 화랑을 이어가는 2007년 이후 한국이 아닌 미국의 특수한 주택 금융 상품인 모기지 파생 상품의 부실이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진 것으로 2007년 연일 코스피가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2000포인트를 최초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화랑을 이어가는 우리나라 주식장에도 얼음물을 쏟아붓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글로벌 증시와 함께 한국 증시도 연이은 상승으로 전반적인 고평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하락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도 아닌 코스피가 무려 60%가 빠지는 반토막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2배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는 큰 시장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 보시면 고점 대비 35%가량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락률보다 더 심한 것은 그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1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였고, 돈으로 발생되는 이성적인 원인 분석이라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코로나 사태는 당시로서는 인류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로 여겨졌으며,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모호한 대혼란을 주는 심리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 여파가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과 코로나는 이렇게 성격은 다를지언정 그 사태가 시간이 흘러 안정되거나 또는 그 해결책이 보인다면 사건의 직접적 영향이 된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회사는 도태되고, 가장 악영향에 직면하게 되는 현재의 여행 업종 등은 그 하락의 골이 깊고 회복이 막연하지만 이와는 무관했던 회사는 결국 급속히 빠진 만큼 급격히 회복할 수도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음식이 한눈을 판 사이에 거의 타게 될 정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일단 접시에 모조리 쏟아붓고 보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고 생각하면 이 음식에 해당하는 각 종목들은 접시 위에 모조리 쏟아 부어져서 급속히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은 음식을 다시 먹으려고 후라이팬에 올려놓을 때는 예전처럼 놀라서 일단 쏟아붓고 보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데워서 먹을 것인가 하는 이성을 되찾은 후에 판단하게 되므로 선별하여서 다시 후라이팬에 올려놓게 되고, 이때 그 음식의 양은 기존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음식의 온도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빠지는 것은 종목과 관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오르는 것은 특히 그 종목의 선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보시겠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급격한 품질과 디자인 향상, 글로벌 공장 신축과 시장 확대로 우량한 근육을 키워가던 시기였습니다. 차트 보시듯이 현대차와 같이 우량한 종목도 단번에 60%가 빠졌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절대 이성에 근거한 제대로 된 가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는 비이성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빠진 주가를 급격히 회복시킴은 물론이고 당시 저점 36,000원에서 22만원까지 약 600%의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앞전에 예를 들은 후라이팬에 다시 올라갈 자격이 있는 종목으로 선별받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예시로는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또한 당시 30%가 넘는 하락을 보였지만 즉각 회복하는 우수한 상승 탄력을 보였으며 회사의 성장에 코로나 영향은 무관함을 뛰어넘어 오히려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카카오라든지 게임 업종과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종은 전에 없던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카카오와 같은 초우량주도 1년 만에 6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가치와 무관한 대외적인 이유로 급격한 하락을 이루었을 때 그 하락 이유와 무관한 회사는 안정세 이후 즉각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빠진 만큼 회복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며 시장의 한정된 돈은 기관과 외인의 이성적 판단 후에 우량하면서도 검증된 종목부터 모이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합격하여 선택받은 종목은 빠진 것의 회복을 넘어선 몇 배의 상승세도 이루어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 점에는 시장 전반적인 안정에 접어들게 되므로 뒤이어 따라오는 개인의 돈까지 시장에 불을 붙이게 되면서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큰 위기 사태 이후에 다시 급격히 회복하는 이 시장의 상승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 사항, 즉 차트 외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기술 분석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같이 급격히 빠진 자리의 최저점 자리 매수는 누구라도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와 신뢰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은 최저점보다는 주가가 안정을 이룬 후에 상승하는 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은 있지만 빌빌대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말이 잠시 감기에 걸려서 빌빌대었다면 그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감기가 회복되는 대로 급격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50% 30% 빠져 그 모양이 완전히 훼손된 그 차트 자체로는 그 종목이 좋은지 또는 앞으로 좋은 차트를 만들어낼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우수한 종목인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업종과 현재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하자면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하는 등 끝이 없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정지 상패가 되지 않을 정도의 종목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본 상식만을 갖추고 있다면 피부로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틈만 나면 게임을 하려는 아이가 이제는 코로나로 학교 휴학을 하게 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기를 붙잡게 되었고 그 꼴을 보면서 학부모님은 큰 스트레스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에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주는 당시 10배가 넘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로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려고 했던 커플이 제주도로 가게 되면서 세이브된 돈은 고스란히 더 고급 과정과 더 좋은 인테리어 가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전제품에 주력하는 LG전자가 훌륭한 선택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급락 후 재상승의 상황에서 종목 선정은 재무제표와 같은 전문 분석을 하는 정시 전문가보다 오히려 생활 밀착형 일반인이 더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종목들을 1차 선별하여 최종 판단은 차트상에서 하는 것이 기술 분석의 순서라고 보며 지금까지는 상승 국면에 접어드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주로 설명드렸다면 지금의 상황은 최저점에 가까운 타점을 노리는 것이 주요합니다. 이것을 노릴 수 있는 지표 중 참조할 만하여서 설명드릴 지표는 엔벨로프입니다. 지표 설정과 차트 해석법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릴 예정이며 최저점의 신호를 읽고 매매 대응하는 데 높은 신뢰성과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줄이겠으며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